비상계엄 당일 저녁,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. 10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. 김 전 청장은 2200 국회, 2300 민주당사 등이 적힌 문건은 받았다면서도 체포 지시는 물론 경찰 배치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.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두 분께 경찰 몇 명을 몇 시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해달라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진술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. 경찰이 국회 외곽에 배치됐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차원이었지만 그림까지 그려가며 경력 배치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 전 청장의 말을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.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김 전 청장은 물론 대통령은 작전을 몰랐다던 김용현 전 장관의 앞선 증언과도 배치됩니다. 그런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요?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. 네. 그렇게 하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.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 보고가 됐습니까? 안 됐습니다. 안 됐습니다. 국방장관이 지휘 계통이 다른 경찰청장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윤 대통령이 방조한 사실도 드러난 겁니다.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회동 때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. 결국 윤 대통령이 국회 통제와 봉쇄를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과정에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.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?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아직도 여기입니다.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.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. 하지만 조 원장의 말은 다릅니다. 조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한국에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어디냐고 물어 공관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미국에 안 갔냐고 되묻자 내일 간다고 답했다는 겁니다. 홍 전 차장도 당시 통화에서 원장이 부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.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.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 사이 밤 10시 53분에 이뤄진 이른바 싹 다 잡아들이라 통화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조 원장 진술은 엇갈립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간첩이었다면서 계엄과 관련된 건 이미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모두 말했다고 했습니다.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. 하지만 조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대통령이 왜 불렀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국정원 1, 2인자가 모두 거짓말쟁이인 셈입니다.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포고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국회 활동금지 문구가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시절의 포고문을 베끼다 문구가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다.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이 시기에 확인되는 계엄 포고문은 모두 4건입니다. 이 가운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은 72년과 80년 포고문에서만 확인됩니다.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명시했고 1980년 5월 17일 포고령은 2항에서
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두 포고문 어디에도 12.3 내란 포고문 1항에 담긴 국회와 지방의회,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를 금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베껴올 수도 없는 겁니다.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와도 배치됩니다.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 밤 11시 반부터 6차례의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4일 새벽 0시 반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,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습니다. 제가 지금 공소 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. 곽종근 특전사령관 역시 대통령 지시라면서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,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부하들에게 전파했습니다. 체포의 채조도 끝나지 않았다,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.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습니다.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. 김용현 전 국방장관마저 포고문을 잘못 적은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. 계엄 핵심 인사 4명 모두 윤 대통령 측 발언을 거짓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 포고문을 잘못 뺏겼을 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.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.